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 아침 6시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반도체 종목들이 고전을 했는데 나스닥이 사흘 만에 상승세에 합류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는 실업보험 청구가 늘었다는 소식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증가하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한 덕분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고용지표 둔화세가 확인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하락을 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장 초반에 기업 실적 부진에 하락을 했던 증시가 고용지표 공개 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85% 상승 39,387, S&P 500지수는 0.51% 상승해서 다시 5,200선을 넘었습니다. 5,214. 나스닥 종합지수는 0.27% 상승해서 16,346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들 약세였습니다. 0.64% 하락해서 4,759입니다. 다우지수는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개 종목 중에서 홈디포와 캐터필러 주가가 각각 2.54%, 2.11% 상승하면서 30개 종목의 평균을 높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4월 19일 4,967까지 떨어진 후 13거래일 만에 다시 5,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수들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려면 다우지수는 1.1% 남았고 S&P 500 지수는 0.8% 남았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가장 가까이 왔습니다. 0.6% 남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아직 8.5%나 아직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M7 종목들 중에서 5종목은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1% 올랐고 시가총액 2조 달러를 향하고 있는 아마존도 0.8%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주요 간부가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또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1.57% 하락한 171.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제품 출시 책임자인 리치 오토는 이날 링크드인을 통해서 지난주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회사를 뒤흔들고 있는 최근의 정리해고가 회사의 조화를 무너뜨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테슬라의 2인자로 불렸던 수석 부사장 드류 발리노도 회사를 떠났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위기를 맞자 간부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테슬라 인력의 10% 이상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간부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서 이번 해고가 단순 해고가 아닌 내홍이라는 설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 사법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면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근 테슬라에는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보면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의 실적 전망이 시장의 예상에 미달하자 인공지능 특수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함에 따라서 생성형 AI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도 2% 가까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1.84% 하락하면서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이 AI 기대감에 올 들어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막상 생각만큼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자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은 1분기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오늘 2.34%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달 22일 실적을 발표하는데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할지 약간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월가의 생성형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가 1.8% 급락을 하니까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도 0.8% 하락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고용시장이 일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실적 시즌에 전통적인 대기업들의 보고서가 호평을 이루는 가운데 경제에서 노동시장의 열기가 적당히 식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4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최근까지 몇 달 동안 20만에서 21만 명대로 유지가 되면서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반영해 왔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연준의 우호적인 데이터로 경기 둔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것은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컨센서스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또 채권 수익률이 위협적이지 않는 한 이것은 증시에는 청신호입니다. 지난주에 공개됐던 4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도 17만 5천 건으로 반년간 가장 약했습니다. 실업률도 3.9%로 올랐습니다. 지난 4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둔화된 것이 확인된 가운데 실업보험 청구자 수까지 크게 증가한 것은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드락스라면서 반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졌고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식고 임금 상승세로 둔화된다면 물가 상승률 둔화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고용 수요와 임금 상승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일 금리 인하 조건 중 하나로 고용시장 악화를 꼽은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12개월 기준으로 3%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용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출 시기가 됐다. 이는 꽤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오늘 공개 발언에 나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확실해졌다면서 인플레 하락 추세가 재개되어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총재는 조지 메이슨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어떤 모습일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더 많은 전망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발언이 예정된 미셸 보우먼 페드 이사와 마이클 바 페드 감독 담당 부의장의 메시지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이상 인하할 확률은 8.5%를 기록했습니다. 8월에는 0.25% 이상 금리 인하 확률이 33.1%, 9월 인하 확률은 67.9%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9월로 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는 평가는 대체로 주식 매수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